네, 안녕하십니까. 안전공단 경영이사입니다. 이철우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사고 사망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현황하고, 그 다음에 작업 환경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 다음에 법 개정 내용, 그 다음에 정책 추진 현황, 그 다음에 앞으로 방향,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감소 성과인데요. 이 건설업의 사고 사망자 발생 현황을 보면은 계속 쭉 증가를 하다가 17년도, 18년도 증가를 하다가 그때부터 감소하기 시작을 해서 지난해에는 57명이 감소를 해서 사고 사망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도 건설업의 산업재해 지표는 전 산업 대비 2배 내지는 3배 정도, 여기 보시면은 전 산업의 사망 만인율이 0.46이고 건설업은 1.72이기 때문에 2배 내지 3배가 높기 때문에 건설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외국과 비교를 했을 때도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사망 만인율이 미국이라든가 영국 등 외국과 비교해서 2배 내지 9배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옆에 있는 일본과 비교를 하더라도 지금 사망자 수는 1.7배 정도, 그 다음에 투자액 대비는 약 3.3배로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건설안전 환경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사고 사망을 50%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보면 관련 부처들이 합동으로 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같은 경우에도 2000년도 올해에는 국민생명지키 3대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토교통부도 건설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해서 안전관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러한 신설을 통해서 건설안전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도 안전규제 관련해서 국민안전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기재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공공기관 작업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건설 분야, 즉 사고 사망의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건설업이기 때문에 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50% 정도의 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건설 분야의 사고 사망을 감소하기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SOC 기반 시설물 개보수라든가 리모델링, 재건축, 이러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은 새로운 위험 요인에 노출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50% 감축의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이 핵심 업종이기 때문에 이 건설업에 대한 집중적인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단순한 점검이라든가 재정 지원으로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개선하기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재해에 대해서, 즉 예를 든다고 하면은 IoT라든가 센서 기술이라든가 로봇 등으로 인해서, 즉 신공법이죠. 신공법으로 인해서 새로운 유형의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발생했던 재해를 빅데이터를 구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BIM 모델을 만드는 그러한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즉 건설 안전의 환경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관련 부처들이 합동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업에 집중적으로 또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발생할 트렌드의 변화에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산업 안전,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산업 안전에 어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건설업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 대표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그러한 의무를 저희들이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건설업에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될 공사 규모를 확대를 해서 과거에는 150억이었지만은 점차적으로 늘려서 앞으로는 50억 이상의 건설 현장은 건설업의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건설 공사 발주자의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신설을 했는데요. 사실 그동안도 보면 건설 공사의 발주자가 발주만 하고 예방 조치는 안 한다라고 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공사 50억 이상을 발주하는 발주자에 대해서는 공사, 계획, 설계, 시공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할 의무를 저희들이 부여를 하는 그러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을 했고요. 안전보건 조정자, 과거에는 전기, 정보, 통신공사와 그 밖의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만 조정자를 선임을 했는데 앞으로는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안전보건 조정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의무를 개설을 했습니다. 또한 타워크레인, 즉 대형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설치, 해체라고 하는 업을 하는 등록제를 만들어서 숙련도가 높은 업체를 저희들이 양성할 계획이고요.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들을 강화하는 그러한 법체계를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안전보건공단이 산재 예방 정책을 어떻게 추진을 해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초창기에는 89년도에는 대규모 건설 현장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했고 그다음에 95년도에는 중소규모 현장, 96년도에는 영세규모 현장으로 저희들이 지도하는 범위를 넓혀가면서 건설업에 대한 지도를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시면은 90년대에는 개별 현장 위주로 점검을 하는 그러한 건설 현장 안전에 기반 구축기를 마련을 했고 그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는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저희들이 보통 이 시기를 건설안전 안정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건설안전의 허브 역할이라고 해가지고 2010년도에 보시면은 공공기관 발주 현장 재현황 통보라든가 건설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등등을 통해서 건설안전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마련을 했고 최근에 들어서는 사망재해를 감소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간의 산업안전 정책이 어떻게 추진해 왔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또 추가로 마련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은 아마 자세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설안전 주요 사업하고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건설업에 대해서는 이 페트롤 점검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주로 12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해서 추락에 대한 위험을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2명이 보통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에도 지금 한 6만 개라고 하는 현장을 나가서 추락 방지 예방 조치가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화재, 폭발 예방 조치가 잘 되어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페트롤 점검이 사실 안전보건공단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건설 현장뿐만 아니고 제조업도 지금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사실 이 부분이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조업에는 약간 좀 저희들이 이제 나가는 부분을 좀 제한을 하고 있고 건설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다가 6만 개라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해위험 방지계에 있어 심사하고 확인인데요. 사실 고위험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착공 전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사실 그냥 서류만 제출하고 안전조치 따로, 공사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위험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개선 계획서, 즉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대한 제출 단계부터 통합관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건설 현장이 처음에부터 우리 현장은 오늘 무슨 공사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의무적으로 전산에 가입을 해서 저희 안전보건공단은 이 현장은 지금 무슨 공사하고 있구나,
무슨 위험이 존재하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서 적기에 나가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현장 작동성에 기반을 둔 심사를 강화하고 심사 결과 좀 지도를 체계적으로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과거에는 심사 결과 조건부로 저희들이 많이 승인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조건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엄격하게 해가지고 심사를 좀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킴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지킴이 사업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건설업에 종사했던 분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지도하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이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재해 감소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200명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0명을 추가로 뽑아서 400명으로 좀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400명 정도로 확대를 해서 이 건설 현장에 종사했던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인데요. 사실 조그만 소규모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비계가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추락을 해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스템 비계에 대한 그 지원을 저희들이 지금 강화하고 있는데요. 50억 미만의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비계 관련해서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연간 6개소까지 해서 가지고 3천만 원까지 6개소까지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이 시스템 비계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양을 예산 지원 범위를 저희들이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코샤 MS 관련인데요. 이 코샤 MS 관련해서는 자율안전보건 활동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지금 제도를 좀 개선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따로, 건설업 따로 코샤 MS 제도를 각각 적용하고 있는데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자율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저희들이 제도를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빠르면 올해 말 정도에 이 코샤 MS 관련해서는 좀 더 체계화된 그러한 제도를 아마 저희들이 마련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민간 위탁입니다. 사실 1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이라든가 건설업체 본사에 대한 지도를 저희 안전공단 직원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 재예방기관들을 통해서 지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금액이 지금 76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를 해서 민간 위탁기관을 통한 지원 활동도 강화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활동 관련해서 앞으로 그 내년도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라고 하는 예방사업에 대한 계략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트롤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건설도, 즉 제조도 지금 현재 하고 있지만 건설업에 집중적으로 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페트롤 2020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게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건설업에 대해서는 페트롤 점검을 강화를 해서 페트롤 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개선이 안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노동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감독을 강화하는 그러한 지금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전체 페트롤 점검한 업체의 4% 정도를 노동부에 감독으로 넘기는 그러한 저희들이 목표를 삼아서 이 페트롤 점검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러한 페트롤 점검을 할 때에 가서 점검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화재 관련해서는 500억의 예산을 들여서 환기폐이라든가 가연성 가스 감지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입을 지원해주고 있고 폭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2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동식 에어컨이라든가 그늘막 설치를 저희들이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건설업의 유해이온 방지 계획서에 대한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제도를 좀 개편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이런 너무 서류 작성이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류 작성에 대한 행정 규제는 줄이고 현장 확인 중심의 사전 예방 활동을 개편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해이온 방지 계획서
에 대한 방향을 저희들이 개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예방에 대한 계획서도 관련해서 대폭 전환을 해가지고 일반 위험 관리 분야와 특별 위험 관리 분야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추락이라든가 낙하, 전도, 감전 등으로 표준화될 수 있는 부분은 표준화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간단화하고, 나머지 특수공법이라든가 대형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두 부분으로 일반과 특별로 나눠서 저희들이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가장 최근에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 살인법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기업주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좀 더 높여서 처벌을 해야 사고 사망이라든가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얘기가 많이 돼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들도 과연 이 부분이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라고 하는 부분은 주시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외국의 예를 보면은 영국이라든가 호주, 캐나다 같은 경우도 지금 각각 2007년, 2003년도에 걸쳐서 지금 기업살인법 또는 산업살인법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외국의 사례도 보면은 사실 영국 같은 경우는 벌금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기업 매출의 총 매출액의 5%에서 10%, 악의적인 경우에는 10% 이상까지도 벌금으로 매길 수 있는 그러한 법 규정이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도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 2억, 10억까지도, 최고는 25년형까지도 징역을 2개까지 병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강한 법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징역, 부상 같은 경우는 최대 10년, 그다음에 벌금을 할 경우도 15할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 강한 그러한 처벌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시행한 이후에 영국이라든가 호주, 캐나다 같은 경우에 과연 어떻게 만인율이 변했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은 07년도부터 쭉 보면 사실 이렇게 보면은 약간씩 좀 줄고 있습니다. 영국뿐만이 아니고 호주라든가 캐나다도 보면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보면은 사고가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것을 예를 보면은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논란은 있겠지만은 저희들도 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시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산업안전보건청에 대한 신설 필요성이 있어서 김영주 의원 등 40여 명의 의원들께서 7월 달에 의원 발의를 해가지고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한 정보조직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지금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 초에 한번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냐면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해서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을 해서 산업안전보건청이 좀 더 공공성이라든가 독립성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지고 안전보건 활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 내용인데, 일부에서는 안전보건 외청이 본부하고 격리돼서 하다 보면은 어떤 사업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과연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현실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찬반 양론이 있긴 있지만은 국회에서는 지금 현재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필요성을 가진 의원님들이 지금 발의를 해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부분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안전보건에 대한 어떠한 정책이라든가 실행 부분은 상당 부분 규모가 크게 커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건설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튼 건설업에 대한 안전보건 활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산업재해가 감소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